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장 초반에 엇갈리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양시장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형보다 아우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3069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4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82,600원을 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0.65%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82%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총 5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카카오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 6%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3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8%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0.84%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카카오만 1%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3%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지금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시즌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2.9%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3만 4,8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움에서 가장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4.09%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K머티리얼즈는 1.86% 하락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CJENM에서도 1%에 가까운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캐나다 사스카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모멘텀은 아직 살아는 있지만 주가가 오늘은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생중계를 했는데요. 그간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와 지분 교환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는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후에는 식당과 카페 등 장소 리뷰의 평가 지표인 별점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취향과 개성을 보여주는 태그 구름을 도입한 건데요. 별점 시스템은 별점 테러 등 소수 이용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온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장소의 방문객들이 리뷰를 남기면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를 AI가 추출을 해서 태그 구름 형태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악재는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CATL과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사이에는 소송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오는 19일 ITC는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비 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입니다.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만큼 소송 결과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 열풍 최대 수혜주는 카카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각사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또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양 회사는 이달부터 각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실제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결제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카카오뱅크에 제공을 하고요. 또 카카오뱅크는 대출과 수신 데이터 등을 카카오페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에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오 시밀러 항체 의약품 트룩시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10억 원이고요. 2019년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1.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이슈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방암 바이오 시밀러 허주마가 일본에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주마는 일본 내에서 동종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를 기록했습니다. 허주마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과 위암 오리지널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어서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YW 모바일과 함께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아 전기차 고객에게 더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호출, 차량 픽업, 급속 충전, 차량 인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지난해 양호한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면서 목표 주가를 이전에 17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1일에 5G 신규 요금제 2개를 출시를 합니다. 중간 수준인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요금제가 양극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새로 선보이는 5G 요금제는 5GX 레귤러와 5GX 레귤러 플러스입니다. 각각 월 69,000원과 79,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와 HLB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W 살펴보시면요. 5G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 지금 차트로 보이실 텐데요. 이번 달 초까지 주가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해외 수주가 하지만 본격 늘어나면서 반등세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는 지난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과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신사 수주 상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단기적인 낙폭이 심했던 상황인 만큼 삼성 관련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외신에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온콜로지 타임즈는 미국 FDA가 최신 동향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약 낭성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희귀의약품 지정 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약 낭성암 임상을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3월 17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낙폭이 커져가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깊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는 다시 힘을 내면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 시장은 다시 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0.5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050.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보다 점점 낙폭이 커져가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최저가는 지금 3027.20포인트까지 가리키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부진한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지금 조금 더 주가 빠졌네요. 0.64% 내림세 나타내면서 304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도 지금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전거래보다 500원 빠지면서 8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14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네이버는 0.52%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폭스바겐 악재를 받아서 3.82%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역시나 카카오만 빨간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전거래보다 약세가 크게 나타나는 시장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6.03%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63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1%대 약세를 보이면서 7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1%대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도 0.85% 하락하면서 23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카카오만 1.25%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8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유의복 업종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업종들에는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과 통신업, 은행, 운수창고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아무래도 더 많았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짚어보시면요. 비금속 광물에서 2%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1%대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전기전자와 제조업종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두 수급 주체 모두 5천억 원 규모로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은 5,310억 원, 기관은 5,338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꽤 많이 받아낸 모습인데요. 1조 504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고요. 지금 외국인을 제외한 기관과 개인은 전거래일과는 포지션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은 어떤 수급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지금 전거래일과 그 전거래일 매수를 했던 연기금이 이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943.7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역시나 장 초반에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장 마감을 조금 앞둔 시점에서 오후 들어서 크게 낙폭이 커져갔는데요. 그래도 다시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는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냈고요.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0.2% 강세를 보이면서 15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는 3%대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29만 9,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좋았습니다. 1.38% 강세를 보이면서 51,6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역시 시즌만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4.1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5만 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1.89%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CJENM도 0.83%, 스튜디오 드래곤은 0.21% 내림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즌만 2.82% 올라주면서 13만 4,7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강했습니다. 2.09%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운송장비 부품, 제약, 통신장비 업종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한번 보시면요.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통신 서비스와 유통, 일반 전기전자, 섬유의료, 반도체 업종 순으로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526억 원, 기관은 2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만 98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각 수급 주체별로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흐름을 봤을 때 정거래일과 모두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거래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다면 팔아냈고요. 개인은 어제 팔았다면 오늘은 사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도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루 동안에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하락세가 짙어진 만큼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우리 시장 힘을 내줬습니다. 퇴근길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